역대 정부 하에서 중앙정부 조직 개편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정권 교체 시기에 조직 개편이 중요한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직 개편으로 인한 공과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향후 방향성에 대한 성찰이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조직 개편은 새로운 행정 수요에 따른 정부 기능의 합리화, 정부 쇄신 등 개편의 긍정적 효과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개편의 빈도와 범위가 넓고 다양하여 국정 운영상 혼란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로 인해 등장한 새로운 정부는 반복적으로 기존 부처 편성상의 한계와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개편 방안과 필요성을 주장하고 그로 인해 부처 편성 및 운영의 안정성은 간과되어 온 실정인데요. 예를 들어 김대중 정부의 경우 총 3회 조직 개편을 단행하였는데 신설 및 통폐합 11건, 명칭 변경 및 기능 강화와 축소가 11건, 기능 조정이 3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볼 때 역대 정부에서 이루어진 정부 조직 개편 실태에 대한 다각적 분석을 바탕으로 한 성찰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조직 개편 및 운영상 합리화를 위한 시사점의 도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첫째, 역대 정부 조직 개편의 배경과 목적, 내용 및 방법, 그리고 효과에 대한 다양하고 포괄적인 분석을 수행하고 공과를 평가하며 둘째, 합리적인 조직 관리를 통해 개편 주체가 고려해야 할 조직 개편의 접근과 관리상 요구되는 기본적인 원칙과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역대 정부 조직 개편의 효과, 한계,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조직 개편을 둘러싼 다양한 측면에서의 내용을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조직 개편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 문헌에 기초해 볼 때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는 배경과 여건은 실로 다양하고 이러한 조직 개편이 요구되는 다양한 배경은 조직 개편의 내용의 다양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입각하여 기존에 이루어진 역대 정부 하에서의 조직 개편에 대한 분석은 구체적으로 옆에 보이는 화면과 같이 4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분석과 조사의 대상이 된 우리나라 역대 정부는 사회 경제적 환경 측면에서 향후의 조직 관리를 중심으로 한 국정 관리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시기인 김영삼 정부 이후 이명박 정부 하에서의 조직 개편입니다. 역대 정부 조직 개편의 배경 및 목적, 내용, 방법, 효과에 대한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현직 공무원 설문조사 및 공공조직 전문가 대상 심층 의견 조사, 전문가 토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연구가 활용한 방법론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직 개편의 공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도구가 결여되어 있는 여건 하에서 공무원 3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이들의 간 주관적 합의를 근거로 조직 개편의 배경과 목적, 내용 및 방법상의 문제점 분석뿐만이 아니라 효과를 평가하였습니다. 둘째, 설문조사 결과가 조직 개편 시 1차적 영향을 받는 공무원의 입장에 치우칠 가능성을 고려해서 전문가 심층 의견 조사 및 토론을 통해서 보다 중립적 관점에서 배경과 목적, 내용 및 방법상의 문제점 분석 및 효과를 평가했습니다. 셋째, 각 정부별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집필진이 연구 진행 과정에서 토론과 폭넓은 의견을 수행했습니다. 역대 정부 하에서의 조직 개편 실태와 한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대 조직 개편에 대해 앞서 제시된 분석 틀에 입각하여 분석한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조직 개편의 배경과 목적, 그리고 내용과 관련한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개편 배경의 목적의 다양성과 공감대가 부족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조직 개편은 정권의 국정관리 철학을 대변하는 한편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국정 수행 및 관리상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실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이해관계의 개입과 충분한 시간이 부족하고 의사소통이 부족했기 때문에 목적 설정에 있어서의 공감대가 부족했다는 평가입니다. 빈번한 조직 개편도 문제입니다. 역대 정부 조직 개편은 관례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그 취지가 실현되기보다는 그 자체로서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였습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314명 중 약 75%가 재직 중 조직 개편을 경험했고 약 53%는 개편은 필요하지만 과다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 또한 정권 출범과 동시에 조직 개편을 대대적으로 단행했고 정권 중반에도 규모는 적었지만 다수의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던 대표적인 사례들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김영삼 정부 때 재정경제원은 김대중 정부 때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으로 운영되다가 이후 기획예산위와 예산청이 기획예산처로 통합되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재정경제부의 금융기능을 금융위원회로 분리하고 기획예산처와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게 됩니다. 또한 국정홍보기능의 경우 김대중 정부에서는 공보처를 폐지하고 공보실을 신설했다가 이후 다시 국정홍보처로 부활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명박 정부에 와서는 폐지되고 문화체육관광부로 공보 업무가 이관되는 변화를 겪었습니다. 세 번째는 조직 편성 원칙과 법령 체계 불합치에 대한 지적입니다. 기존 조직 편제와 법령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개편해서 기관의 기능과 운영이 모호해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여성특별위원회는 양성평등 강화를 위한 범부처 조정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차별에 대한 시정과 같은 집행 업무를 수행하는 등 조직 편성의 원칙에 맞지 않아 기능 수행상 혼란이 있었습니다. 또한 법령상 부총리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정권 교체와 함께 부총리제의 지정과 폐지가 반복되었죠. 네 번째는 정치적 이해로 인한 반복적 개편입니다. 정치적 판단이 조직 개편안에 개입되면서 합리적 개편안 수립을 저해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재개편함으로써 빈도가 과다해지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정권 하반기가 되면 확대 개편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정권 초기에 축소지향적 접근을 취해도 정권 말기에는 폐지됐던 기관이 부활하거나 새로운 기관을 신설하는 일이 많았고 기관의 위상과 규모가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조직 개편 방법 관련 실태와 문제점입니다. 첫째, 조직 개편 주체의 전문성이 결여되고 그러한 전문성을 구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조직 개편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개편 대상 조직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했고 정권 초기에 대대적인 개편을 진행을 할 때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전 개편의 효과에 대한 자료가 축적되지 않아서 전문성이 구현되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개편 대상 조직의 기능 수행과 관리의 문제를 초래하고 반복적으로 조직 개편을 거치는 악순환이 발생했습니다. 둘째, 조직 개편의 절차적 합리성이 결여되었습니다. 개편 과정에서는 정부와 의회, 해당 부처, 외부 관계자 등의 소통이 필수적인데 이러한 소통이 결여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관료와 국회의 로비 등이 개입해서 개편안이 변경되는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공무원의 신분과 업무 수행에 있어서 불안이 야기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 개편 효과 관련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빈번한 개편에 대한 공무원 적응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드웨어 위주의 빈번한 개편은 인사 운영상 혼란을 초래할 뿐만이 아니라 전문성과 업무 생산성을 저하시킵니다. 또한 이질적 조직 문화의 물리적 결합은 그에 따른 혼란을 야기하고 조직 효과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정적 효과가 많다는 평가입니다. 조직 개편 결과 정부 기능 수행과 합리성 제고 등과 같은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조직과 업무 관리 차원에서의 낭비와 비효율과 같은 부작용을 야기했습니다. 특히 공무원과 전문가들은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에 대해 높은 공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역대 정부 하에서의 조직 개편을 다양한 측면에서 관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 수렴을 한 결과 합리적인 조직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먼저 조직 개편 내용과 관련하여 살펴보시죠.
첫째, 분리나 통합보다는 기능 조정을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산업 구조를 재편하거나 규제를 개혁해서 기능을 조정하고 또 지방정부로 기능을 이양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범정부 차원의 조직관리 체계와의 부합성을 검증해야겠습니다. 헌법상 정부 구성과 정부조직법상 부서 편성의 원칙을 존중함으로써 반복적인 폐지와 부활을 방지해야 합니다. 셋째,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실국 단위의 편성과 조정이 필요합니다. 대대적인 개편보다는 특정 실이나 국을 이관하되 기능과 구성은 유지하게 되면 행정 서비스의 단절이나 조직 불안정과 같은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직 개편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개편에 대해 신중하고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정권 초기에 조직 개편 추진 체계가 짧은 기간 동안 준비해서 결정하는 것보다 당면 문제점을 충분히 분석해서 정권 출범 후에 개편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보다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전문화된 분석을 통해서 문제 규명과 개편 목적을 분명히 해야 조직 개편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공론화를 해야 합니다. 이해관계자 간 의사소통을 충분히 거쳐야 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심층적인 논의와 분석이 가능하고 나아가 조직 개편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넷째, 구조 개편보다는 소프트웨어 차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구조 개편 없이 인력 감축 관리 계획, 업무 혁신 등을 통해서도 합리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직 개편의 부정적 결과를 고려할 때 유념해야 할 사항입니다. 기존의 조직 개편이 새로운 행정 수요의 반영과 새 정부의 국정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실행되었지만 조직 개편으로 인해 초래되는 결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첫째, 개편에 수반되는 조직 관리와 업무상 혼란을 고려해야겠습니다. 개편 부작용에 대한 예측과 분석을 기반으로 조직 개편을 수행해야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과거 개편 효과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조직 개편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결과를 새로운 개편 결과의 예측에 활용함으로써 반복적이고 임의적인 개편을 피하고 나아가 정치적 개편 또한 피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조직 개편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정부 개혁과 관리 개선은 대대적인 개편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며 이는 조직의 안정성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